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 단 15명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머지 85명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사이에 사망하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가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정정하셨어요. 아침 식사도 잘 하셨고 상점계도 장보러 나가셨는데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날을 기점으로 2번 다시 자신의 발로 서지 못하셨습니다. 오늘은 80세를 넘기기 전에 무너져버리는 가장 일반적인 4가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적인 몸속 수분 부족입니다. 나는 물을 자주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등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들은 체내의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 수분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까지 중요해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이를 먹을수록 체내 수분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령자분들 중에는 물을 아끼며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니 귀찮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74세 민기남 씨는 항상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오후에는 어지러움이 있으며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건망증은 심해지고 짜증만 늘어난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체내 수분이 극도로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 3종류를 동시에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런 약물은 몸속의 나트륨과 수분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처해로 배출시킵니다. 거기에다 본인도 거의 물을 마시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컵 4잔 정도의 물을 마셔주세요. 그리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반드시 함께 드세요. 2주 후 스즈키 씨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로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짜증이 줄었어요. 이것이 바로 체내 수분 부족이 회복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수분 부족은 눈에 띄는 큰 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점점 딱딱하고 좁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물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이 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맑고 연한 노란색 소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진한 노란색 또는 갈색에 가까울 경우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혀 상태를 거울로 확인해 보세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하얗게 갈라지거나 건조해 보이면 전신이 건조하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등 피부를 살짝 집어보세요.
손등 피부를 살짝 집었다가 놓았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돌아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언제든지 내 몸의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물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 컵 8잔이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들고 다니며 하루 8잔을 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4번 정해진 시간에 컵 1잔의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잔을 마셔보세요. 밤새 마른 몸을 깨워주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마시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 1컵을 마시세요. 외부 활동으로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1컵을 마시세요. 밤 동안의 탈수를 막고 체내 노폐물 축적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조금씩 꾸준히 물을 마시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대부분은 5일 안에 변이 좋아지고 두통이 줄며 무기력함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걷기가 유행에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있어요 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고 있으니 운동은 충분하다고요.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걷는 것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80세를 넘기지 못한 분들 중에는 매일 열심히 걷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골반뼈를 골절, 그 후 병원에서 누운 채 지내게 된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이지 몸을 지탱하는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특히 다리, 엉덩이, 허벅지와 같은 넘어짐을 방지하는 핵심 근육은 특별한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2%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르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혈당 조절, 악화, 폐렴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걷고, 씹고, 숨쉬는 모든 활동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78세의 김정남 씨는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걷다가 가볍게 미끄러지는 사고에도 엉덩이 관절을 골절하고 말았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지자 식욕과 삶의 의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한 번 사라진 근육은 다시 회복하는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걷고 계시나요?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됩니다. 시니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근육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고가의 헬스장이나 무거운 기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의자 하나와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등은 곧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 균형 감각 향상, 그 다음 벽이나 싱크대 잡고 발 뒤꿈치 들기를 합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 상태에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듭니다. 2초간 정지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로 서기 10초 유지하세요. 싱크대나 식탁에 가볍게 손을 얹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점차 중심을 잡는 근력이 살아납니다. 이 3가지 동작은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최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매일 하느냐입니다. 하루 10분의 운동이 병원열을 입원을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2번 했으면 내일은 3번.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질 땐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3번째 원인은 오래 복용해온 약 때문입니다. 고령자분들이 오랫동안 복용해온 약 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빼앗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곤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약을 멋대로 중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복용을 계속하십시오. 다만 그 약이 당신 몸에서 무엇을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6세의 이정옥 씨는 매우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해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말이 잘 안 나와요. 기억이 자꾸 끊깁니다. 걸을 힘도 없어졌어요. 라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비타민 B12의 수치가 매우 낮았고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도 기준 이하였습니다. 이토 씨는 병 때문이 아니라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중요한 영양소를 빼앗기고 있었던 겁니다. 고혈압약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배출합니다.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감소시킵니다. 고지혈증약은 코엔자임 Q10을 감소시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닙니다. 심장, 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연료입니다. 이정옥 씨는 이후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바나나, 견과류 등을 식사에 추가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보충제로 보완했습니다. 한 달 후 기억력 개선, 언어 명료성,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만 잘 먹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약이 제 몸에서 영양을 빼앗고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4번째 원인은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병이나 약처럼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신체 질병보다도 이 문제가 더 사람을 급격히 쇠약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단절, 고립된 인생입니다. 고립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염증 수치 증가,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혈압은 올라가고 심장은 지치며 뇌의 감정 조절 능력도 약화됩니다. 말을 덜 하고 사람을 덜 만나면 뇌는 자극을 잃고 감정은 가라앉고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마저 잃어갑니다. 83박마리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약도 많지 않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혈압이 오르고 불면 식욕 저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누군가와 전화하세요. 자녀든 친구든 그게 당신의 약입니다. 처음엔 마음이 내키지 않으셨지만 자녀와 통화를 시작한 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수면도 나아지고 식욕도 회복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4가지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물 한 컵, 의자에서 10번 일어서기, 견과류 먹기, 전화 한 통,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변화합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을, 생각을,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